지난 2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 학생, 피해 학교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청소년, 교사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고 학부모들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불안이 확산됐는데요. 교육부 정책기획관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생, 교원, 학교 현장 피해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8월 27일 기준으로 169건 파악하고 179건 수사 의뢰하셨는데 196건. 현재 네? 196건입니다. 네, 196건이 전부 삭제되었습니까? 그 삭제 여부가 확인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까지 못하고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 삭제를 최종 확인하려면은 당사자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2차 피해 관련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회적 약자이고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예방 교육이 좀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총괄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은 지금 현재 EBS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예방교육 외에 어떤 대책은 없나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 체계라든가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삭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학교 현장에 했습니다. 했고 또 학교 단위에서 다 예방교육들을 다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네, 알겠습니다. 여가부 차관님, 예. 지금 삭제 지원 시스템에서 피해 청소년 게시물 우선 삭제할 수 있나요? 예.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교육부 국장님, 지금 교육부가 확인한 피해 규모 193개 학교 196명이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피해 학교 수가 500여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성사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초기 대응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사진 보셨습니까? 여학생만 전원 강당으로. PPT 좀 띄워주시죠. 네, 여학생만 전원 강당으로. 이게 딥페이크 터진 학교에서 여학생들만 강당으로 불러내서 SNS 사진 내려라, 조심해라. 그 시간 동안 남학생들은 축구를 했다고 해요. 여학생이 사진을 올려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난 겁니까? 왜 여학생들을 통제합니까? 이 학교의 대응 방식 너무나 문제가 큽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학교에서 딥페이크 쓴 학생 잡는 법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익명성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사용 유무 설문조사 이런 제목인데 이게 학생들을 텔레그램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조사하는 건지 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다 누가 자기가 피해 입었다고 아니면 그 방에 있다고 쓰겠습니까? 익명성 보장이 전혀 안 되는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딥페이크 학교 명단 공개되고 있어요. 그 교육청 작성 공문을 좀 보시죠. 해당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 교육청은 피해 학교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없죠. 이렇게 조사하는데 누가 이거를 제대로 구현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조사, 제대로 된 결과입니까 지금? 미성년자의 경우에 피해자가 자책하고 겁내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더 숨어버려요. 그럼 피해가 더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에 피해 현황 일괄 파악하고 결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대응 2차 가해 발생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학생 보호하고 현장 안정화하는 게 또 한 명의 피해 학생도 숨지 않고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신고 창구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자, 교육청별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혼란이 아주 커요. 어떤 학교는 텔레그램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자세히 설명하고 대응을 하는 방면,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하면 안 된다. 이거 범죄다. 이렇게만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현장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교육부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1년 또는 몇 년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후속 조치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피해자 지원 어떻게 할 건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러한 보고 장관이 아니시죠? 지금 장관님도 안 오셨어요, 심지어. 이러한 조사 행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취지는 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차 조사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주 그 실태 조사를 매주 할 겁니다. 매주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저희들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호 조치라든가 삭제라든가 이런 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물론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 지도도 만들어지고 학교 숫자가 뭐 500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적어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사실 확인을 하실 때 예. 익명성을 보장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물론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또 시도별로는 보면은 좀 다양한 형태로 일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특별교육 주관이라든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서 출신이에요. 예. 네. 예방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예. 이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후에 대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